지난번까지 이제 그 마음과 마음 부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그 대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인식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과 마음 부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이라는 게 그냥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한 단위로서 이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안식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마음의 어떤 한 단위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어문 인식, 우리가 이제 오문으로서 들어와서 인식하는 인식 과정이 있고 또 어문 인식 과정이 있는데 그런 그 어떤 한 단위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작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식 과정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인식 과정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건지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보이는 그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계속 이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계속 움직이다가 나중에 죽어서 또 이제 이 생이 끝나고 또 다음 생에 일어나는 그 이제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인식 과정. 그러니까 인식 과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6가지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이제 뭔가 인지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인지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색상 미촉법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인식과정이라고 하고 만약 이 인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깊은 잠에 빠졌을 때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식과정은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어떤 마음 상태가 진행되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과정과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이렇게 이 두 가지의 패턴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이제 이 아비담마에서는 제5장에 나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제5장에서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고, 그 인식과정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이제 뭐 마음과 마음 사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앞에 보이는 이 P라고 하는 것은 재생연결식을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이 세상, 이제 이 생에 태어나면 재생연결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방가라고 하는 잠재의식이죠, 이거는. 그런 잠재의식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문인식 과정이 최초로 일어납니다. 이 어문인식 과정은 이제, 우리가 최초로 태어났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나다하고 집착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어문인식,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착, 가래가 함께하는 어문인식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방가라고 하는 잠재의식이라고 이제 번역을 여기 잠재의식이라고 했는데 이 방가라고 하는 상태로 빠졌다가 다시 또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또 방가에 빠졌다가 인식이 일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평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생에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죽기 전에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 있어요. 이 인식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 건지가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인식 과정이 죽음 직전에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죽음의 마음은 이 생의 제일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마음이고,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건 이 생의 최초로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재생연결식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인식과정과 인식과정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이제 방한가라고 하는 잠재의식, 이거와 그리고 죽음의 마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부터 그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요 인식과정, 우리가 외부의 색생학 미촉법을 인식하는 인식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식과정은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6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오식, 그러니까 전오문,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감각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이 일어날 때를 오문인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그리고 우리 의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감각의 문을 거치지 않고 의식에서 이제 인식이 일어날 때 어문인식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문인식 과정은 항상 그 감각의 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일어나면 안문인식 과정이라고 그러고, 귀를 통해서 일어나면 이문, 이제 코를 통해서 일어나면 비문인식 과정, 그 다음 혀, 우리가 맛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설문인식 과정, 그리고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 촉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은 신문인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인식 과정은 이 오문 인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오문 인식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인지한 것을 오문 인식 과정을 통해서는 그냥 대상을 이렇게 딱 포착만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이 어문 인식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문 인식 과정도 욕계에서 일어나는, 욕계에 해당하는 과정이 있고, 또 삼매, 우리가 보통 이제 삼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삼매에 들어갈 때 그 상태,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욕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과정도 이제 먼저 오문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한 것을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오문에 뒤따르는, 그러니까 후속 어문 인식 과정이라 그래요. 오문의 후속으로 일어나는 어문 인식 과정.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상으로 이렇게 만약에 어문 인식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독립된 어문 인식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산매 속행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본산매는 이제 완전한 산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색계 네 가지 선정하고,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이걸 우리가 사선, 사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선은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처는 공무변처,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산매가 일어날 때는 또 인식 과정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소위 말해서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때의 그 인식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은 되게 초보적인 인식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차원적인 어떤 그 마음 상태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문에서는 주로 일어나는 건 다 의문 인식 과정에서 아주 깊이 있고 고차원적이고 이런 이제 것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오문 인식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문 인식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고 이건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마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거는 스님들도 이제 뭐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질도 이제 찰나생 찰나멸을 하는데, 물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속도하고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속도는 이 초기 불교에서는 특히 이 아비담마에서는 17배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도 차이가 17배가 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한번 물질이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에 마음은 17번을 생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이 마음 한 가지가 일어날 때 우리가 또 마음 그 하나를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로 나누냐면 처음에 이제 마음이 딱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 머무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 생주멸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거 생주이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건 뭐 생주멸이나 생주이멸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두 가지 과정을 그냥 이제 생주이멸, 그러니까 주이 이거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아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찰라라고 하면 이제 생주멸 이걸 아찰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 심찰라는 세 개의 아찰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물질이 일어나는 그 순간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은 그 속도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뭐가 기냐 하면 머무르는 때가 길다고 보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도는 마음하고 똑같은데 머무르는 게 이제 마음보다 훨씬 긴 거죠. 마음은 이제 마음은 생주멸이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생은 되게 짧고 일어나는 순간도 되게 짧고 머무는 거는 굉장히 길고 사라지는 순간도 굉장히 짧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물질이 머무르는 건 그러니까 16심찰라에다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겠어요? 3분의 1 아찰라가 더 들어가겠죠. 그죠? 물질이 이제 일어나는 순간이 3분의 1 아찰라고 사라지는 순간이 3분의 1 아찰라니까 물질이 머무는 순간은 16과 3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머문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은 주로 뭐래 하면 물질 깔라빠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인데 이것이 일어났다가 딱 머물다 사라지는 이 순간을 이제 17심찰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질은 머무는 때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마음은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물질을 이야기할 때 좀 필요한 이야기라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이 딱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이 최대 17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과정하고 지금 인식 과정을 공부할 때 이제 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님들이 아비담마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물질이 머무는 동안에 마음은 16번 일어나고 이제 생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도 있고, 또 물질이 일어나서 머물다 사라지는 동안에 마음은 17번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까 왜 그러냐 하면, 머무는 동안, 물질이 일어나는 거하고 사라지는 거 빼고, 머무는 동안만 치면 16번 정도 일어났다 사라질 수 있고, 전체로 치면 17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문 인식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문 인식 과정은 이제 전오식, 5가지 문,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문에 의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17종류의 이제 그 심찰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런 역할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죠?
이거 앞에서 그 3장에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전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 중에서 전향의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으로 전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도 있고, 그게 뭐예요? 오문 전향하고 또 뭐였어요? 어문 전향, 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 한 달 이상 시가 다 잊어버렸죠. 전오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하는 거,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이 역할 이거를 인식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저기 이제 처음에 앞에 이제 P라고 되어 있는 거, 저게 뭐냐 하면 지나간 잠재의식이다, 지나간 방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물질은 언제가 강하다 그랬어요? 머물 때가 뚜렷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은 이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딱 처음에 나타날 때는 이 물질이 그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게 머무른 때 알기 때문에 처음 물질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걸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방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잠재의식이라는 게 쭉 이어지다가 거기서 어떤 대상이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잠을 자는데 거기서 누가 와서 이렇게 등을 막 이렇게 쳐요. 그럼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극이 이제 우리 마음으로 자극이 오면 이제 그 마음이 전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이 자극이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잘 못 느끼게, 그 처음에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은 약하기 때문에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한 번 더 마음이 지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게 잘 감지가 안 돼가지고 이 일종의 이제 이런 잔잔한 물결이 있는데 여기 뭔가 자극이 들어갈 때 처음에 자극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물질 같은 경우 일어나는 순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지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가가 한번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한 심찰나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나간 방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간 잠재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잠재의식은 지금 방가가,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처음 한 그 방가가 또는 이제 잠재의식, 이 번역을 이제 여기서 잠재의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잠재의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잠재의식이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제 그 물질적인 대상이 자극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머무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이 방가가 동요가 일어납니다. 잔잔하게 가던 이 방가에서 이 방가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흔들림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심찰라에서는 이 방가 상태가 이제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끊어진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방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인식 과정으로 전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지나간 방가, 지나간 잠재의식, 그 다음에 방가, 잠재의식의 동료, 잠재의식이 끊어짐, PVA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저것도 일종의 잠재의식입니다. 방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고요하되 물결이 들어가면 이게 출렁출렁하다 이게 딱 끊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눈의 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대상이 뭐예요? 형상이죠. 형상. 그죠? 형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스님들 얼굴을 내가 멀리서 봤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극이 없어갖고 그냥 방가 상태로 있다가 이 자극이 들어오면서 이 세 번의 방가가 일어나는 거죠. 잠재의식이 이제 지나가고 흔들리고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이 형상으로 첫째 전향을 해줘야 되죠. 그죠? 우리 마음이 여러 대상이 지금 소리도 들리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마음을 보는 걸로 전향을 해줘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소리로 전향하면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F가 뭐냐면 저게 5 그러니까 전향이 어드버타이징, 어드버팅. 하여튼에 오문 전향이 5라는 말의 약자거든요. F가. 그래서 오문. 그러니까 형상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주는 마음이 첫째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 형상을 전향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안식이 일어나요. 안식. 그게 E입니다. I consciousness. 그죠? E. E는 안식이에요. 안식이 일어나면 거기서 안식에서 이제 봤던 안식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눈에 이제 막 빛이 우리가 형상을 본다는 건 이제 뭐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제 광자라고 하는 이제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게 일종의 이제 우리 망막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안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형상을 이렇게 딱 보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들인 정보가 그대로 이제 의식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 정보를 이제 우리 의식의 영역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게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조사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깊이 있는 조사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정도만 조사하느냐 하면 이 대상이 원하는 대상인가 원하지 않는 대상인가 이 정도만 아는 거죠. 열렬히 원하는 대상인가 아니면 그냥 원하는 대상인가 아니면 그냥 뭐 원치 않는 대상인가 이 정도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저기 보면 색깔을 다 다르게 해놨죠. 그죠? 저 빨간색으로 해놓은 저거는 뭐냐 하면 저기는 다 과보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오문전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약간 의지적인 작용이 들어가죠. 이런 건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어디로 전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과보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그대로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F라고 되어 있는 약간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저거는 작용만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저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전향만 되면 보고 본 것이 이게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눈에서 망막에서 뗀 게 이제 신경회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 뒤에 있는 뇌로 들어가는 이제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건 과보로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식,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과보의 마음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문전향, D라고 하는 거는 이제 determination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앞에서 이제 받아들인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내가 스님들을 봤는데 그 스님들을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잘하는 스님이고 이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는 순간에 이거는 형상이다 또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무하다, 오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D에서 그러니까 결정의 그 마음의 상태에서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건 미운 놈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또 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고 집착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D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전에 보다 보면 요니소 마나시카라냐 아니면 아요니소냐 그러니까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이냐 어리석은 주의력을 기울이냐 하는 저게 이제 이 D의 결정하는 그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저 짧은 순간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저거는 뭐에 의지를 하냐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뭐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 뒤에서 현명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평소에 막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뭐 불선한 마음 많이 일으켰을 때는 거의 어리석은 주의력으로 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평소에 우리 마음 상태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혜를 닦는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 힘이 저절로 항상 현명한 주의력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서포터를 해줍니다. 그 지원해주는 거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소에 악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악행 쪽으로 가게 한다. 그렇죠? 제가 앞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KEA 그 초보분에서는 그럼 잠재의식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문 전향이 일어나 걸로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잠재의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자극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제 이 잠재의식 상태가 이 자극이 들어와도 자극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P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잠재의식이고. 그러고 나서 그 기존에 그 흐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술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다음 시간에 한다니까. 예, 이번 시간에 하는 주제는 이제 인식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5장의 주제가 그겁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나오는 5장의 주제가 저 잠재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저게 어떤 마음 상태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5장에서 이루어져요. 아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처음에 뭐 잠자고 있을 때 건드려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걸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오문을 통해서 어떤 촉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자는 게 오문의 과정이라고요? 아니 잠자는데 이렇게 건드리거나 이렇게 해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신식의 작용을 주는 거잖아요. 몸의 문으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촉감이잖아요. 촉.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신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꼭 안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오문 인식 과정은 이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 앞에 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세 부분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의식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어떤 외부에서 뭐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이런 이제 색색한 미촉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그걸 감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가 마음 상태가 한 번 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간 방가의 형태고, 그 다음에 이 방가가 한 번 더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방가가 이제 끊어지기 전에 이렇게 좀 동요하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세 번까지 일어나고 나서는 방가가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이제 인식 과정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 상태가 저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달리던 관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쭉 진행되던 게 관성이 있는데 그게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식 과정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의 이렇게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데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갑자기 방가가 딱 멈추고 바로 인식 과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가가 한 번 더 지나가고 잠재의식이 한 번 더 지나가고 그게 또 방가가 약간 동요의 상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방가가 이제 여기서 딱 멈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한 3번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고 결정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기 이제 이 자완화 상태 저걸 이제 자완화 또는 속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은 다 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있는 마음은 지금 보면은 오문전향과 결정하는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작용만 하는 마음입니다. 작용만 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어떤 그 선이다 불선이다가 아니라 무기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마음, 저거는 과보의 마음이에요. 과보, 그죠? 과보로서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이것도 업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과보란 말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게 저절로 익어버린다는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저 어리석은 결정이냐, 이제 저 결정의 과정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일으켰던 생각이나 그런 것이 현재 조건이 영향을 줍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과거의 업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결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현재 마음 상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때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주의를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속행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행은 마음이 지금 보면 다른 거는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일어났지만 이건 7번이나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이 되게 강력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에 뭐가 보이고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건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업이 작용하는 건 저 속행의 상태에서만 작용한다는 거죠. 일반 다른 마음에서는 그게 작용될 수가 없고 항상 저 속행에서만 그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속행의 마음은 다른 마음에 비해서 마음의 파워가 아주 센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나중에 저런 마음을 한번 일어나면 다음에 또 저게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강력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7번 막 순식간에 7번이 진행되면서 그 나름대로 마음이 강력한 마음, 이 똑같은 마음 형태가 7번 정도 진행되면서 그 하나의 업을 형성하고 그것이 이제 그런 강력한 마음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걸 그러니까 속이라는 게 이제 빠를 속이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간다, 뭐 아주 빠르게 그걸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7번이 일어날 때는 강력한 거예요? 아니면 그 업이 작용을 해서 발을 내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저기에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강력한 마음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다른 마음하고 달리 저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한 번만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5번만 일어날 때도 있고 6번, 7번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건 나중에 또 좀 있으면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속행이라는 거에서 이제 속행에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뭐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 이런 게 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 집착하거나 지혜가 일어나거나 이렇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상당히 파워가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저기에 일어나는 거. 그 앞전에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마음이니까 이건 과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음 자체는 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업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이때 속행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현재 내가 저지른 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행하는 그 마음 상태.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에 어떤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왜 7번이냐? 이거는 뭐 사실, 뭐 왜 이게 17번이냐?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딱 왜 그러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좀 경전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걸 이렇게 아주 독특해요. 하여튼 17심찰라로 이야기한 거는 오직 그 상자부 아비담마에만 나오는 그 이론책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 요즘 이제 뭐 인지 그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그래도 잘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뇌도 보면 처음에 이제 뇌에서 어떤 걸 보라고 신호를 보내야 이제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본 거에 대해서 여기서 눈에서 망막에서 인식된 그것도 이제 신경회로가 다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신경회로를 통해서 이제 이 시신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인식되는 과정과 이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흡사합니다.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전에 이제 이루어진 건데 나름대로는 뭐 현대 과학에 비추어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 뭐 오문전향이나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다 그건 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마음을 이제 이런 그 속행이 계속 작용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오문전향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이런 건 딱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남는 마음에서 이제 속행이 작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왜 7가지냐, 뭐 왜 17가지냐 이거는 사실 그 나름대로 그 부파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절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그냥 뭐 6가지 식이 있다 이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볼 때 하나의 인식 그 패턴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보고 아 저거는 뭐구나라고 알기 위해서는 요런 하나의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 안식만 작용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한 17번의 어떤 이런 마음 상태가 같이 일어났을 때 요게 한 단위가 돼서 인식의 단위거든요. 인식 과정이라는 게. 요 마음 상태가 반드시 일어났을 때 실제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인식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 인식 과정으로 치면 14가지밖에 안 됩니다. 17가지지만 앞에 3가지 저거는 잠재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식 과정으로 치면은 14가지고 역할별로 치면 7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문전향, 전호식 받아들이고 결정, 그 다음에 속행, 등록 요 7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완화가 그러니까 이제 이 17번이 저렇게 꽉 차서 나타나는 대상이 뭐냐 하면 매우 큰 대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아주 강력한 대상이라는 거죠. 눈에 확 띄는 그런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 이런 분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렇게 7번 다 일어나지만 또 어떤 대상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대상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17번이 다 일어난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매우 강한 대상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대상 같은 경우는 이 속행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7번을 달리다 갑자기 이제 잠재의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 과보의 마음이 더 일어나서 이걸 좀 완충해 준 다음에 잠재의식으로 간다. 그 마음을 우리가 등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의 마음도 역시 과보의 마음이에요. 과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킨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어떤 마음 상태의 과보로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앞에 이제 형상이 대상이면 이 대상은 똑같아요. 이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자완화에서 일어났던 그 마음 대상이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을 그대로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과보로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빨리어로는 이 등록이라고 이게 나는 이걸 왜 등록으로 번역했는지 아직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제 비구보디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 서양의 이제 이런 그 초기 경전을 이제 전한 분이거든요. 아주 뭐 세계 최고의 번역가인데 이 스님이 이제 이걸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레지스트라는 말 알죠, 그죠? 등록한. 그래서 그걸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등록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이 등록의 의미는 없거든요. 뭐가 등록된다는 건 뭐가 이래 남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너무 강할 때 7번만 그러니까 속행이 7번 일어나면서 바로 잠재의식으로 하기엔 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2번 정도 그 마음이, 과보의 마음이 더 일어나서 그 상태를 이렇게 뭐 좀 약화시켜준다 할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빨리 원어가 따드란마나예요. 따드란마나. 따드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아란마나는 대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속행에서 일어났던 그 대상을 동일한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과보의 마음이다. 이 정도 뜻이거든요. 그게. 아주 뭐 그런 의미 깊은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2번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방가로 갑니다. 잠재의식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멍한 상태죠. 이런 멍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어떤 색sen양 미촉 중에 하나의 자극이 들어오면 다시 또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이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이제 3장에서 공부했던 이 역할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 전향, 뭐 전호식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인식 과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이런 이제 인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따라서 이제 속행의 역할, 등록의 역할 이런 이제 그에 대해서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나눌 때 네 가지로 나누었죠, 그죠? 선, 악, 불선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죠? 선, 불선, 그 다음에 무기 이렇게 나눴죠, 그죠? 무기는 또 작용하는 마음이 있고 또 과거의 마음 이렇게 네 가지,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총 몇 가지? 네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한 마음하고 불선한 마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불선한 마음이 12가지가 있고 욕계 선한 마음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색계, 무색계가 5가지 선이 있고 무색계가 4가지 처가 있어요. 그래서 총 29가지의 그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아까 그 인식 과정 여기서 오직 이 자리만 나타날 수 있어요. 속행에서만. 다른 자리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불선하다 하는 건 오직 속행에서만 작용하는 거고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자기가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속행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과거 업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마음 자체가 항상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속행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결정, 그러니까 이 어문전향에서 하는 여기서 우리가 현명하게 그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이냐 아니면 어리석게 주의를 기울이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 위파사나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을 잘하면 여기서 항상 현명한 결정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뇌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번뇌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은 벌써 어리석은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또 한 사람들은 일어나더라도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또 현명한 주의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오직 여기 속행에만 일어난다는 거. 이 자리에만. 그리고 과거의 마음은 이제 이건 업의 과보로 일어나니까 업이 되지 않는 거다. 업의 과보로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인식 과정에서 보면 여기 뭐냐면 전호식이 받아들이고 조사, 자완화, 등록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안식,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마음, 등록 이건 전부 과보의 마음입니다. 오직 과보의 마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과보로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게 선이나 불선, 작용만 하는 마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여기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오직 과보의 마음만 올 수 있는 곳이고 여기 지금 FD로 되어 있는 건 작용만 하는 마음만 올 수 있는 거죠. 선, 불선은 여기밖에 올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속행에 자완화, 이제 속행이란 여기에도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상태, 거기에서는 이 속행에서 여기 보면 이제 준비, 건접, 수순, 종성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도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가 과 두 번이 일어납니다. 도와 과가 이렇게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 얻는 그때 인식 과정을 보면. 그러면 이 과보의
수다원 과라는 것은 과보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완화의 과보가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깨달음 얻는 그때가 출세간의 과보의 마음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속행에는 올 수 있는 게. 그리고 작용만 하는 마음이 또 여기도 올 수 있어요. 그건 언제겠어요? 아라한의 마음. 아라한이 이렇게 뭐 만약에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지혜로 설명하고 이럴 때는 이 속행이 이제 자비의 상태인데 자비의 마음과 함께 하는데 이럴 때는 선불선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속행의 상태에서는 네 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선도 올 수 있고 불선도 올 수 있고 과보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만 하는 마음도 올 수 있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선과 불선은 오직 속행에 밖에 못 와요. 그렇지만 속행의 자리에는 네 가지 다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작용만 하는 마음에는 전향, 이건 오문전향하고 어문전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속행에 한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아라한이 뭐 선행을 하거나 아라한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거나 또는 아라한이 삼매에 들거나 이런 거 다 자완화가 이제 그 속행의 상태가 작용만 하는 마음의 상태죠. 그죠? 아라한의 마음이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이 대상, 우리가 이제 대상에 따라서 오문인식 과정과 어문인식 과정을, 오문인식 과정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어문인식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문인식 과정의 대상은 우리가 매우 큰 대상, 그리고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어문인식 과정은 선명한 대상과 희미한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건 뭐로 갖고 결정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등록까지 일어나는 마음은 굉장히 큰 대상이에요. 그런데 속행에서만 등록은 일어나지 않고 속행에서만 끝나는 대상은 큰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행도 일어나지 않고 결정, 아까 여기 인식과정 중에서 결정이 있었죠. 그죠? 그 결정에서 끝나는 것은 작은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결정도 아니라고 그냥 방한가에서 이래 약간 자극만 주고 끝나버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매우 작은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 스님들하고 뭐 이래 법회를 하고 있을 때 저런 뭐 옆에서 이렇게 소리가 가벼운 소리가 이래 들리면 이런 거는 그냥 슥 스쳐 지나가 버리지 뭐 우리한테 인식에 영향을 전혀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아주 작은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대상도 그 대상에 이제 그 따라서 우리 마음을 크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우리 마음의 자극이 세면 셀수록 이제 이 인식이 길게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인식이 만약에 자극이 약하면 인식이 적당한 선에서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나누는 기준이 이 지나간 방안가 몇 번 지나갔냐 이거하고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매우 큰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대상이 처음에 드러날 때는 물질은 처음 드러날 때는 이게 미약하니까 일단 모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이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 잠재의식이 동요되고 끊어지는 이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대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한 두 번째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그러니까 방한가가 한 세 번쯤 지나도 이 대상이 나타난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간 방한가가 몇 번 지나가고 나서 이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이 대상이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오문인식 과정에서는 16가지의 그 단어요. 이 매우 큰 대상은 한 가지밖에 없고 둘 이래갖고 이 총 몇 가지입니까? 15가지죠, 그죠? 16개 아니고. 이 책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363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이거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의 15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A가 이제 아띠따 방한가라 그래서 이 지나간 방한가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매우 큰 대상 같은 경우는 지나간 방광가 한 번만, 지나간 잠재의식이 한 번만 지나고 바로 그러니까 이제 잠재의식의 동료, 잠재의식이 끊어짐, 이렇게 바로 이제 인식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14번이 꽉 채워지고, 앞에 3번, 14번 해서 총 17번이 꽉 채워지는데, 큰 대상에서는, 매우 큰 거는 이렇게 꽉 찹니다. 근데 큰 대상에서는 뒤에 뭐가 빠지냐 하면, 이 등록 2번이 안 일어나요. 매우 큰 대상에서는 등록이 일어나는데, 큰 대상에서는 등록이 아니니까 2번이 비잖아요. 그죠? 그 비는 게 뭐냐면, 방광가가 한 번 더 지나고 나서야 인식이 이제 그 방광가의 동료가 일어나고, 아니면 방광가가 3번 지나고 나서야 방광가의 동료가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나간 방광가가 몇 번, 이건 뭐냐면 그만큼 자극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자극이 오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야 알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큰 대상은 속행으로 끝납니다, 속행. 등록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작은 대상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보면 이제 지나간 방광가, 지나간 잠재의식이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지나가고 나서야 이제 잠재의식의 동료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도 속행이 한 3번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방광가 상태로 가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은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속행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만 일어나고 끝나버린다. 아, 저건 뭐구나. 이렇게 이제 저 대상은 뭐다라고 결정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업이 일어나는 거는 생략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죠? 매우 작은 대상 같은 경우는 그냥 방광가의 동료만 일어나고 끝나버려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약간의 출렁만 하고 끝나지, 이게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건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냥 뭐 이건 이제 결국 이 나누는 기준이 지나간 방광가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극의 세기, 자극이 세면 셀수록 우리 마음에서 그 인식하는 그 과정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식의 과정이, 그죠? 그래서 매우 큰 대상은 14번이 꽉 차게 일어나는데, 큰 대상 같은 경우는 인식 과정은 실질적인 인식 과정은 몇 가지밖에 아니랍니까? 속행에서 끝나니까 12번밖에 아니라는 거죠. 등록 2번이 빠져버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작은 대상 같은 경우는 속행 3번 또는 2번으로 끝나요. 실질적인 인식이.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실질적인 인식이 6, 7번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매우 큰 대상 같은 경우는 인식 과정이 14심찰나나 일어나는데, 그 큰 대상으로 가면 한 10번밖에 아니라, 12번밖에 안 일어나고, 작은 대상 같은 경우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또는 8번이 일어나고, 매우 작은 대상은 아예 인식 과정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잠재의식의 동료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의문 인식 과정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등록에서 끝나거나 속행에서 끝나거나,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의문 인식 과정에서는 앞에서는 잠재의식의 동료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방광가라고 하는 이제 잠재의식의 지나간 잠재의식, 지나간 방광가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없고 바로 뭐예요? 잠재의식의 동료와 끊어짐, 이 2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드러날 때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대상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방광가가 한번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는 건 어때요? 어떤 대상을 그냥 우리가 과거에 인식했던 거나 이런 대상을 그냥 바로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훨씬 그냥 감각 대상보다는 선명합니다. 그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감각 대상, 우리가 색성향 미촉 같은 경우는 아예 방광가의 동료만 일으키고 뭐 인식도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이 의식 같은 경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이 안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등록으로 끝나느냐, 속행에서 끝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방과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그냥 바로 잠재의식이 동료되고 끊어지는 이 두 가지만 해서 바로 인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 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오문 인식 과정에서는 그 대상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게 오문 전향의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어느 대상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최초로 전향해주는 오문 전향의 역할인데, 이 어문 인식 과정에서는 최초로 나타났을 때 그 대상으로 전향해주는, 우리가 여러 대상 중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전향하는 것은 어문 전향의 역할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어문 전향이 전향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결정하는 역할도 해요. 이 두 가지 동시에 수행합니다. 어문 전향에서는. 오문 전향에서는 단지 결정하는 역할만 하잖아요. 어문 전향이. 그죠? 자, 오문 인식 과정에서는 여기서 이 F라고 하는 여기 오문 전향에서 이미 전향하는, 대상으로 전향하는 역할은 이미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향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결정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어문 전향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전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문 전향이 전향도 하면서 결정을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대상으로 전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결정을 하면 선한 마음이라고, 어리석은가 하면 불선한 마음,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문 인식 과정에서는 앞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문 전향, 그 다음 전호식 중에 하나,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이 과정 4개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앞에서, 그래서 이 어문 인식 과정에서는 그 실질적인 인식 과정이 10개의 심찰나가 됩니다. 최대가. 그죠? 앞에 어문 인식 과정에서 몇 가지였어요? 17가지 중에 요거 3개는 빼야 되니까 요것만이 실질적인 인식이잖아요. 14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4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최대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문 인식 과정에서는 항상 대상이 물질입니다. 그죠? 색성향 및 촉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그죠? 물질이기 때문에 17심찰나 이런 게 적용이 돼요. 그 물질이 일어나는 동안에 17번의 심찰나가 일어난다. 이게 적용이 되지만 어문 인식 과정의 대상은 현재 물질이 아니죠. 그죠? 이건 지나간 과거에 인식했던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념입니다. 과거에 인식했던 거를 인식하는 거니까 이것은 17심찰나 이런 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난 그 물질이 17번 이제 그 17심찰나라고 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 거지, 뭐 과거의 대상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이미 사라져버린 대상을 우리가 기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 17심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17심찰나 이런 어문 인식 과정에서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대상이 아주 선명한 경우는 이 등록까지 다 일어나서 실질적으로는 10개의 그 심찰나로 이루어진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제 희미한 대상, 선명하지 않은 대상 같은 경우는 이 등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인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문 전향 일어나고 속행 7번 일어나고 끝난다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문 인식 과정은 되게 간단하고 어문 인식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앞에 그 4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문 전향이 있고 전호식 중에 하나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독립된 어문이.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오문 인식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님들이 앉아갖고
뭐 어떤 과거의 일을 하나 떠올려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는 이제 독립된 순수 어문 인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내가 누구를 보고 나서 그 본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이거는 후속 인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조금 달라요. 이제 그냥 막연히 우리가 뭐 보고 듣고 한 이런 감각 대상에 대한 그 인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뭔가 어떤 생각을 하나 떠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런 상태가 독립된 어문 인식 과정이고, 이제 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전오식을 통해서 본 것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좀 쉬었다가 하죠. 전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게 그 독립 어문 인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문 인식 과정을 먼저 어문 인식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과정이 이제 후속 어문 인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을 보거나 뭐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아는 그 안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서 아는 수준은 아주 초보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 대상을 그냥 아주 초보적으로 아는 정도, 그냥 그 정보만 이렇게 취하는, 그냥 대상을 포착하는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요 2번부터 요 5번까지 쭉 진행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후속, 그러니까 앞에서 전오식을 통해서 파악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뭐고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몇 번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문 인식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단지 대상을 포착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걸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아는, 그냥 딱 보고 이렇게 찍어서 뭐 사진 찍듯이 아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문 인식까지 일어나면서 여기서 봤던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최초에는 어문 인식 과정에서 이제 대상에 대해서 포착한 것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는 게 한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요 과거의 형상 등을 받아들여서, 앞에서 본 그 대상,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형상을 보면 그 형상에 대한 이미지가 대상이 되겠죠. 이제는 실제 그 형상은 사라졌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최초에 하는 거는 앞에서 봤던 걸 그대로 이제 재생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어문 인식까지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면 또 새로운 어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 대상에 대해서 형상의 이름 등을 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봤다 그러면, 이건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스님들을 봤다 그러면, 스님들의 이 가사 색깔을 봤다거나, 흰색을 봤다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색을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형태, 모양, 이런 걸 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컬러를 아는, 색깔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형체, 모양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문 인식 과정이 한 4번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이제 이것은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판단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앞에까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일어나는 것에서는 이 업이 돼도 이게 다음 생을 생산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후속 어문 인식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루어지는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이제 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정도 되면은 이 업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생을 생산할 정도의 강력한 업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이전에서 여기서 알아차리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아예 이제 이런 그 생각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아는 게 제일 좋고, 여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까지 가면 이제 이게 좀 업이 강력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생각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탐욕과 함께하는 인식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탐욕이 여기 개입된. 그러니까 어리석은 주의력을 통해서 만약 탐욕의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 이 정도 가면 그 탐욕이라는 것도 되게 강해지고, 그게 이제 다음 생을 생산할 정도의 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늦어도 여기서는 알아차려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있습니다. 저희가 뭘 인식할 때 문양이는 직관에 의해서 인식을 하고 서양인은 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시간적으로 그게 직관이냐 이성이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생각이 든다는? 아니, 그건 인식의 이제 형태를 그러니까 이 흐름은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속행에서 어떤 방식의 속행이 일어나냐의 차이겠죠. 어떤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주로 이제 분석하는 쪽에 속행이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좀 이제 직관적인 사람들은 그 직관적인 그런 속행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많이 할수록 이런 이제 후속 인식 과정이 별로 없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을 많이 한다는 거는 어떤 대상이 일어날 때 그냥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만 하는 식으로 가야 이게 이제 그 대상을, 요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 대상을 포착하는 식으로 알고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알아차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부터 뭐가 작용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어떤 편견 같은 게 작용을 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보던 방식이 작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체로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딱 볼 때는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대상을, 그죠? 크게 우리 업이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사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때는 거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자꾸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업의 어떤 형태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생각이 움직이면.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이제 생각 없이 알아차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야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를 놓치게 되고 이 현재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진행되기 전에 빨리빨리 끊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생각이 그래서 제일 좋게는 여기서 끊어버리면 우리가 그 감각 대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끊고 이쪽으로 간다는 게 결국 생각이 이어지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태가 좋은 거죠, 그죠? 다 번뇌 방향인 건가요? 다 번뇌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무조건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번뇌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현명한 주의력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지혜가 작용한다. 그러면 이 형상을 딱 보고 나서 이 형상의 본질은 무상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실체도 없다. 이렇게 만약에 통찰을 하는 인식 과정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번뇌는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체로는 이제 그런 형상을 보면 자기가 이제 집착이라든가 가래 이런 게 작용을 보통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바른 사유는 부처님께서 권장하셨거든요. 팔정도에 정사유가 있잖아요. 정사유. 그 바른 사유를 하지 말라는 적은 없어요. 부처님께서. 삿된 그러니까 그 바른 사유라는 건 뭐냐 하면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이거를 바른 사유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탐욕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 까마 위따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까마라는 게 이제 감각적 욕망, 탐욕 이런 거죠.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이제 성냄 또는 이제 그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탕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해롭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멈춰야 되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지혜나 자비, 이런 알아차림 이런 것이 함께한 만약에 생각이라면 그거는 오히려 유익한 거죠. 지혜와 함께한 생각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근데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첫 단계는 뭐냐면 이 순간순간에 산매가 돼야 되거든요. 찰나 산매라고 하는. 그 찰나 산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멈춰지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만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자꾸 생각이 진행되면 그건 산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지 어떤 왜곡되지 않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인식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 오문 인식 과정에서 어문 인식 과정으로 가는 이 패턴이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면서 일으키는 생각들은 대부분 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이 보통 뭐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눈과 귀를 통해서 인식하는 게 지금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한 80-90%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보고 듣고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이 구조가 대부분의 이제 우리 마음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해야 될 생각은 이제 바른 사유라고 하는 건 그 밑바탕에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면 산매가 바탕이 돼야 돼요. 산매라는 거는 번뇌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생각은 바람직한데 이런 이제 그냥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은 대부분 이제 해로운 것이다.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번뇌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빠빤짜라 하기도 해요. 빠빤짜. 쓸데없는 생각. 희론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멈춰야 됩니다. 그런 건 아무리 해봐야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일어날 뿐이고. 또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비유했느냐 하면 쇠에서 난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 어리석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은 자기를 파멸에 이끌게 한다. 그런 이제 법국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고차원적인 거죠. 이건 일반적인 욕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아까 했던 이런 독립된 어문 인식 과정이라든가 이 후속 인식 과정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이죠. 앞에서 먼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어문 인식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어문에서 받아들인 걸 어문 인식 과정이 반복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두 가지는 욕계 마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보통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까지 한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이 다음부터 하는 이 본산매라는 거는 이건 진짜 전문적인 수행자에게만 일어나는 마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산매, 선정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요거는 본산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색계나 무색계 마음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지금 출세간의 도화가는 이건 뭐겠어요? 출세간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할 때 욕계 마음이 있고 색계, 무색계, 그다음 출세 이렇게 네 가지 나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색계와 무색계 마음이 일어나는 패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세간.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인식 과정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간 멸진정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이게 좀 그 내용이 많은 거라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다음 안 되면 다음에 계속 할게요. 이거는 이제 삼매에 들 때 그러니까 우리 인식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나 사마타 수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냐 하면 지금 여기 이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도 지금 이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죠.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현재 일어나는 주로 5감각 대상이 그걸 시작으로 하거든요. 걸어가면 뭐 걷는 거, 소리, 냄새, 맛 이런 거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 그런 만약에 형상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때 만약에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또 알아차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또 어문 인식 과정이겠죠. 그죠?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이나 어문 인식 과정이 계속 이렇게 섞여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욕계 마음의 상태인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 명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초기에는 그 호흡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 숨이라고 하는 건 몸의 일부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거 감각을 통하지만 이 숨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숨을 되게 이제 변화하는 걸로 알아차리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4대 수행이 돼요. 4대에 대해서 관찰하는 수행이 되는데 이걸 그냥 숨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무조건 숨으로만 알아차리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알아차리면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님들이 뭐 가사를 입었건 뭘 입었건 옷을 뭐 머리를 깎았든 안 깎았든 항상 뭐 예를 들면 일묵으로만 보는 거죠. 계속 일묵. 다른 거를 변화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일묵이다 이렇게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숨을 그냥 숨으로만 보는 거죠. 들숨, 날숨 이렇게 숨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사마타 수행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는 오문 인식 과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문, 그러니까 숨을 아는 거 주로 오문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 니미따라고 하는 이런 거는 거의 뭐냐 하면 그 니미따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숨을 통해서 이렇게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거는 의식의 대상이거든요. 니미따라고 하는 건 우리 의식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건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미따가 나타날 때 되면 전오식은 거의 없어져요. 전오식은 멈추게 되고 딱 의식적으로 니미따라는 이 마음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의 상태나 깨달음의 상태는 전오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문 인식 과정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니미따에 대해서 알아차리다 보면 전오식은 딱 멈춰지고 이 삼매 아니 선정 그러니까 이제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네 가지 처 있잖아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네 가지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전오식이 차단되는 거예요. 전오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의식으로만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의 대상에 딱 깨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렇게 이제 니미따에 알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그 하나의 대상에 머물러서 딴 데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쑥 빠져들게 되는데 그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이제 이 인식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깨달음이 아니라 이제 삼매 소위 말하는 선정에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오식, 다시 말하면 소리도 들리고 이제 몸의 감각, 몸이 아프고 이런 것도 느껴지죠. 이거는 전오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호흡에 대한 집중이 잘 되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다 떨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이제 숨에만 마음이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숨에만 마음이 가다 보면 숨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깨끗한 니미따라고 하는 이제 아주 밝은 빛의 형태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 완전 이제 오문에서 떠나갖고 의식으로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의식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절정에 이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이 대상이 니미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숨에 대한 니미따라고 생각하면 첫째 이제 뭐 이건 나머지 인식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우리가 자와나 상태라고 하는 속행의 상태 7번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속행이 뭐로 일어나면 준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니미따를 아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처음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떤 준비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우빠짜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접했다. 준비되고 건접되고 그다음 수순. 이거는 건접산매하고 본산매. 본산매라는 거는 완전히 그 몰입된, 아까 말했어 전호식이 완전히 차단되고 완전히 몰입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건접산매는 그게 되게 거의 가까이 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본산매는 색계나 무색계 마음인 것에 비해서 건접산매는 욕계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수순, 그 다음에 종성. 이 종성이란 말은 뭐냐면 곧더라부라고, 빨리 여러분 곧더라부라 그러는데, 이제 욕계에서 색계로 마음이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욕계 마음이, 지금까지 그 앞에까지 욕계인데, 욕계에서 색계로 바뀐다. 그러니까 성이 바뀐다. 출세관 같으면 중생에서 성자로 성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삼매니까 선정 같은, 색계 선정 같으면 욕계에서 색계로 바뀐다는 얘기고, 무색계 같으면 욕계에서 무색계로 바뀐다. 이 말이죠. 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자나. 그게 이제 선정이죠. 자나라는 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처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스님들이 나중에 수행을 해갖고 이제 최초의 삼매에 들 때는 먼저 선정의 마음이 딱 한 심찰나만 일어났다가 다시 그 잠재의식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만. 그 다음부터는 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정에 들어가면 이 자완화 상태가 보통 7번만 일어나고 마는데, 이 선정 상태에서는 이 속행의 상태가 무한대로 늘어나 버려요. 무한대라기보다 한 시간 동안 속행만 일어나는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이건 이제 빠리깜마, 준비, 우빠짜라, 이건 건접, 아누로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순, 종성, 그 다음에 선정. 최초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잠재의식으로 갔다가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이 삼매의 마음이, 선정의 마음이 쭉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오직 삼매에만 있습니다. 이 선정 상태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 우리가 이제 본삼매라고 하는 완전 몰입된 삼매에 들어가면 그때는 보통은 자완화가 7번만 일어나니까 업이 그때 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매 상태는 그 자완화가 뭐 만약에 1시간 들었으면 1시간 내내 자완화만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엄청난 선업을 짓게 되겠죠. 그죠? 평소 짓는 선업에 뭐 수만 배가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 선정의 마음을 아주 극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선이다. 물론 출세간의 마음이 가장 그거 할 텐데, 출세간 마음하고는 또 이게 패턴이 좀 다른 게, 출세간은 아예 말 그대로 세간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선업 중에서는 이 이제 선정의 선업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속행의 상태의 마음으로 그냥 쭉 지속되는 거라서 상당히 강력한 선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혜가 보통인 사람은 이 준비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리한 사람은 이제 준비 과정 없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건접 상태로.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예리한 사람은 뭐 사리불존자나 부처님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보통 준비, 건접, 수순, 종성, 그 다음에 선정, 이런 과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여기 자완화라고 하는, 자완화가 아니라 자나,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게 자나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나라는 용어는 오직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요 4개에만 국한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가 뭐냐? 그러면 항상 말씀하신 게 이 자나예요, 자나. 그러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걸 이제 항상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속행에서 이 선정의 마음이 쭉 늘어난다는 거,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 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기서 뭘 하다가 누가 옆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또 그쪽으로 마음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 인식 과정 끝나고 이쪽 이제 이 대상을 이걸 대상으로 하는 인식 과정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선정 상태라는 거는 그 선정에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님이 딸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깨어나기 전까지는 다른 대상을 전혀 인식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상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색계 선정, 그러니까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나 아니면 무색계 4가지 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요걸 우리가 뭐라 해요? 8차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기 멸진정 더하면 이제 9차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 세간의 8가지 요 삼매를 얻은 존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본삼매 속행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정도론에 보면 이제 이런 신통 닦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통을 개발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색계사선정입니다. 색계사선정. 이 색계사선정의 차이가 다른 선정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색계사선정은 숨이 멈춰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이 멈추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외도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신통 개발하려면 지식 호흡을 한다 그러거든요. 숨을 멈추는 거. 근데 이건 색계사선정 되면 저절로 숨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통을 개발하는 방법이 청정도론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뭐 스님들 그런 말 들어봤죠. 뭐 이렇게 벽을 뚫고 간다 이런 거 있고 무리를 걷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보면 이제 뭐 사리불존자나 아니 목련존자 같은 분이 공중에 이래 가부좌 틀고 앉아 있고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신통이 이제 하는 방식이 뭐냐면 가시나 수행이라고 있어요. 가시나. 그건 이제 지수 화풍, 색향, 그 다음에 청황 적백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흑공 가시나, 그리고 광명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가시나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수 화풍이라고 하는 걸 닦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허공인데 내가 이제 땅을 통해서 이제 땅을 표상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나와서 이 허공을 이만큼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정하면서 이걸 나한테 그 땅이 되라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결심을 해요. 일단 이건 땅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사선정에. 그러면 그거 나와서 내가 이만큼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이건 나한테 땅이 되라 이렇게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선정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보면 준비, 건접, 수순, 종성 다음에 이 신통의 마음, 이 마음이 이 내가 정해놓은 이만큼을 땅이 되라 이건 대상이고 내 마음은 이렇게 이 땅이 되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요 마음이 이 내가 정해놓은 이것만큼을 나한테는 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신통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벽을 뚫고 나가는 거는 내가 이거는 물가시나고 이제 허공가시나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허공으로 나는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공이 되라 그러면 내가 이건 나한테는 허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뚫고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신통을 닦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준비, 건접, 수순, 종성 다음에 요 마음이 신통을 놔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빈냐라고 해놓은 거예요. 부처님 같은 분은 이 준비 과정이 필요 없고 건접, 수순, 종성 바로 들어간다 이거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먼저 색계사선정을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세가 아니고 깨달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깨달음이 처음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4가지잖아요. 그죠?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이 4가지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과를 우리가 도와 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의 마음의 과보입니다. 도는 선한 마음에 해당하고
이 선한 마음의 과보가 바로 이제 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라고, 이 소위 말해서 이 MA라고 쓴 거 이게 막가, 도거든요. 이 도가 이제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다원 도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수다원 도라는 거는 이제 마치 칼과 같다 그러죠. 칼. 그래서 이 수다원 도의 칼을 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이렇게 소멸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수다원이 되면은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의심, 그리고 사견과 의심이 영원히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질투 인색이 없어집니다. 남한테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 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 과가 2번 일어났다가 이제 특히 출세간만, 우리가 일반적인 세속적인 업은 이 업이 지금 당장 과보를 맺지 않고 한 몇 년 뒤에 또는 몇 급 뒤에 과보를 맺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세간의 과보는 바로 다음 심찰나에서 과보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도가 일어나면 바로 과가 2번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준비가 없으니까 과가 3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라고 하는 이 4가지 도의 마음은 우리 그 중생의 삶 전체에서 딱 한 번씩밖에 안 일어난다고 보죠. 왜냐하면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 수다원도가 일어날 때 그게 해당되는 번뇌 다 없어지고, 사다함도가 일어날 때는 이제 감각적 욕망과, 그러니까 수다원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사라지진 않는데 악체에 떨어질 원인이 되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사라집니다. 그럼 사다함이 되면은 거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아나함, 불안가가 되면은 감각적 욕망, 성냄, 그 다음에 후회 이런 게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죠. 그리고 아라한도가 일어날 때 이제 나머지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도의 마음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도가 일어날 때 이런 메커니즘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준비, 건접, 수순, 요까지는 뭐가 대상이 되겠어요? 준비. 어떻게 하다 이 깨달음이 일어나겠어요? 주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가 일어난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제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유의법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온이라든가 12처, 18개 이런 거를 이제 무상고 무아로 관찰, 이런 윗바사나의 지혜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이 종성은 뭐냐면 이 대상이 열반이라고 봅니다. 종성부터 이 도와 가의 대상은 열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수행을 통해서 어떤 유의법, 일체 유의법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이래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열반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반을 체험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는 거는 열반 상태를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게, 마음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마음을 도화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스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뭐 깨달을 때 모든 게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계가 다 사라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제 이런 그 초기 경전이나 아비담마에서 보는 거는 마음조차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반을 체험하는 마음은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출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반 상태를 체험하는 마음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없으면은 건접, 수순, 종성, 그 다음에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이 이제 속행이 7번 일어나니까 한 번 남는 것에서 이제 과가 3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가 2번 또는 3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보통 출세간의 마음은 대상이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반이라는 게 실제로 무슨 실체로 있다기보다 그 열반 상태를 체험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열반을.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제 형성된 법이 있고 형성되지 않은 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성된 법은 쌍카라, 우리가 이제 쌍카라라고 이야기하고 형성되지 않은 법은 아쌍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성되지 않은 법이 바로 열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열반은 그러니까 이제 오온이 우리가 보통 중생들은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게 물질과 마음인데 이게 계속 지금 인식 과정 이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이 마음이 요게 일어나고 사라지면 이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물질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지면 이게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치 불꽃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또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고 그러다 이 불꽃이 꺼져버린 상태가 열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반을 체험하는 거다. 이게 이제 출생안에도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인이 되는 이 인식 과정이 일어나면은 스님들이 이제 성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의 목적이 이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저기 그 도와 가가 성취되기 전에 하기 전에 그 잠재 의식과 도와 가 일어난 다음에 잠재 의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식 과정이 달라지는 거지 잠재 의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생의 갑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방가가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어떤 거라는 걸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면 좀 더 자세히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하니의 잠이나 그 일반 중생들의 잠이나 잠을 잘 때는 다 잠재의식의 상태라고 봅니다. 단지 다른 건 뭐냐? 이런 인식 과정에서 절대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이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름에 이래 덥고 이러면은 가사를 옆으로 이래 해갖고 이래 주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외도들이 이렇게 따져요. 부처님 그럴 때 매해진 거 아니냐?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잠을 자고 안 자고가 그 이제 미혹됐냐 미혹 안 됐냐의 기준이 아니라 번뇌가 소멸됐냐 안 됐냐 그게 미혹됐냐 안 됐냐의 기준이다. 이런 그 법문을 하시는 게 그 저 마지막니까의 그 사짝가 긴경인가 그 경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잠을 자고 안 자고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탐욕이 작용하느냐 아니면 지혜나 이런 게 작용하느냐. 그러니까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깨달음의 상태라고 본 거죠. 탐진치가 소멸된. 이게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너무 이제 이런 수행이 어떤 경계나 신비한 걸 쫓아가게 되면 그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이거야. 부처님은 깨달음은 항상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 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번뇌가 영원히 소멸하죠. 우리가 번뇌도 이제 일어나는 소멸이 있고 아직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는 소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만약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번뇌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그런 거는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안 일어나는 상태죠. 또 조건이 바뀌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 해당되는 번뇌가 영원히 소멸됩니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행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아라한 도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삼매에 들 때 뭐 예를 들면 호흡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삼매에 들었는데 이 아라한이나 이제 수다원이나 사담, 아남, 아라한이 된 사람 존재들 그러니까 성자가 된 분들은 그 열반 상태를 대상으로 해서 삼매에 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 하면 그 경전에서 뭐라고 하면 아니미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미따가 없는 표상이 없는 것의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을 이야기할 때 표상이 없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특권이 그 열반 상태에 빠져서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있을 수 있다. 삼매처럼. 그게 바로 이제 이 과삼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죠.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열반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아라한들이 낮에 이제 시간이 남을 때는 낮에 이런 산매, 과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몇 시간씩 있다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멸진정이랑 우리가 앞에서 이제 네 가지 선정, 사선, 사처, 그러니까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리고 무색계, 초선,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게 8가지. 이건 색계의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멸진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요 남은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남은 거 마저 하고 이제 그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그거 좀 더 하도록 할게요.